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송하나 김지송입니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밤 주제백에서는 송하나 저 김지송과 칼리 전문가님 그리고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재미난 주식과 파생상품 교육 시간으로 찾아뵙는데요. 자, 우리 노란톡 메신저 참여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탁스TV 한밤 주제백 검색을 해주시고요. 화면 중간에 있는 네모난 QR코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이 링크가 뜨니까요. 실시간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요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두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우리의 주인공 두 분 모셔봤습니다. 제 왼쪽에는 칼리 전문가님, 오른쪽에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우리가 이 한밤 주제백을 통해서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 해외 선물까지 모두 다 다양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이제는 히든 종목이나 이런 우리가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너무 좋은데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변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전통적인 종목에 너무 목매어 있으면 좀 수익이 절대 안 나온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해주는데요. 일단 전통적인 종목들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반도체 반등을 기다리면서 그냥 죽장처럼 물려 계시면은 이거 답 안 나온다 분명히 제가 얘기 드리고요. 최근에 컨텐츠 이게 원래 시작은 어딘지는 이제 찾아봐야 되겠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시작은 DP랑 오징어 게임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약간 위드 코로나 됐을 경우에 뭐 엔터주드까지 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요소가 버무려지다가 이게 순식간에 돈이 게임으로 확 쏠리다가 게임으로 확 쏠리면서 갑자기 이게 가상화폐 쪽으로 쏠리고 그다음 이번 주는 정말 가상화폐 한 단계 진화된 NFT까지 해서 순식간에 이제 시장이 NFT 메타버스 이렇게 좀 확 돌아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그쪽을 제외하고는 그쪽하고 원자력 그다음에 뭐 이거 제외하고는 하나도 재미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 아니면 정말 지금 수익을 날 데가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뭐 2차 전지 계속 2차 전지도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쪽 보면은 거의 지금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업종 선택 정말 잘해야 된다. 이거 업종 선택 한 번 이번에 잘못 들어가면 이제는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빨리 배워야 됩니다. 지금 도대체 지금 게임즈는 왜 난리가 났고 게임 세계가 난리가 났고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지금 왜 난리가 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왜 NFT라는 게 지금 난리가 났고 그리고 왜 지금 시장에서는 컨텐츠 메타버스가 막 이러면서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10월 20일 날 지금 메타버스 지금 오늘 다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최근에 이 업종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떤 게 주도 테마로 돌아가는지 노란톡 안에서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황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노란톡 입장 방법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QR코드 갖다 대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칼리 전문가님도 해외 증시 관련해서 이번 주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일단 해외 증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좋은 자리값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지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체크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선물 자체를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저는 이제 계속 오전 야간 계속적으로 수익 자체를 계속 크게 가져가면서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스타트를 했었었는데 이번 주는 약간 월요일부터 약간 주춤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조금 일단 이 전의 상승 템포가 좀 줄어들었던 네. 한 주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이럴 때 같이 화이팅 하자고 이제 꼭 얘기를 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팁에서 이런 상황일 때 좀 멘탈 관리가 좀 힘든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의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꾸준히 이 10월달 수익을 잘 내고 계시다가 이번 한 주는 아주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해외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이번 주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헝다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잠시나마 해결이 되면서 시장이 소폭 반등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급등하던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추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류 대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포인트일까요? 네, 지금 제가 빨리빨리 이거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잠시 또 종목 하나 급등 나가지고 지금. 아, 정말요? 네, 지금 급등 나가지고 지금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거 하면서 할게요. 하면서 네. 해볼게요. 제가 이거 급등해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어떤 네, 실제로 종목이었나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그렇죠. 네, 오늘 바로 얘기했는데 급등이 지금, 나왔나요? 네, 오늘 얘기한 종목 다 급등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질문을 먼저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물류대란. 물류대란. 지금 사실 포인트는 물류대란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물류대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씩 우리가 좀 짚어가 보면 이 원자재 가격과 인플레이션이 심상치가 않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하면서 이 과정 이거 아니 종목 얘기하지 종목 얘기하고 매수할지 매도할지 얘기해주고 다 이걸 얘기해달라.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 제가 떠먹여서 입까지 숟가락 퍼가지고 이렇게 떠먹여드리면 나중에 떠먹는 데처럼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밥 안 먹을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물류대란이 가져온 결과 인플레이션. 자, 물류대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느냐?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네. 약간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실제로 소비 트렌드 자체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쓰이는 물품들이 몇 개가 있었겠죠. 대표적인 게 저는 플라스틱 용기만 보면 진짜 요즘 기겁을 하는데 왜냐면 플라스틱 용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배달 잘 안 시켜 먹습니다. 그런 저도 한 달에 배달비가 5만 원이 나온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제 인생에서 배달비 5만 원 나온 거 지난달에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 다 제가 만들어 먹는데 저는 네. 제가 드디어 제 배달비가 5만 원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플라스틱 용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달을 앞으로 저는 플라스틱 용기로 배달하는 회사는 음식을 안 시키기로 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경을 생각해야 되니까. 네. 자, 보시면 일단 그런 코로나 장기화 소비 트렌드 변화 때문에 특정 품목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생겼어요. 그 쏠림 현상이 생기니까 그 품목들이 좀 모자르게 됐잖아요. 모자르게 되니까 기업들이 재고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차피 모자랄 거야. 지금 사람들이 막 쓰고 있어. 오늘 급등하고 있는 재지 관련주들 왜 오늘 재지 급등하냐면요. 네. 한창재지나 뭐 이런 종목도 왜 지금 급등하고 있냐면 재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뭐 계속 모자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쏠림 현상, 이것도 쏠림 현상이에요.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현재 재고가 있지만 앞으로 모자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추가로 계속 재고를 빠르게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정 부분 재고가 한 요 정도였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재고를 이만큼 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언택트가 강화되면서 이게 물류기지가 중요성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류기지라는 게 보통 저기 그냥 구석지에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예, 물류기지가 조금 더 도시 쪽 근처로 오게끔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재고 물량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재고 물량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소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물량 이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과잉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온 거라는 거죠. 그럼 위드 코로나 넘어가면서 혹시나 보복적 소비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재고 확보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게 한두 겹만 그런 생각하면 되면 이제 한두 겹만 그런 생각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차량용 반도체가 아니 코로나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차 안 타겠지 그러면서 이제 차 안 사겠지 돈 없으니까 해서 차량용 반도체 라인을 뭐 그냥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는 무선 이어폰 반도체 라인이나 이런 걸로 다 바꿔놨더니 차가 줄질 않아요. 서로 차 살라고 난리예요. 더 오히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차량 반도체가 모자라기 시작한 거고 그 라인을 빠르게 다시 바꾸려고 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린 상황이라 지금 차량 정체 현상이지 않습니까? 저도 차 주문했는데요. 네. 내년 11월에 나온대요. 한 달 또 너무 밀렸어요. 늦네요. 지금 저 1년 기다려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면서 재고 확보 노력을 다 하다 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재고 확보 노력을 하려면 물건 기초 원자재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되겠죠.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당연히 원자재가 모자르겠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가 겹쳤냐면 탄소 감축하자고 한 거죠. 기상이변이 많으니까. 참고로 얘기 드리지만 2030년 이후에 우리나라 동해안 일대는요. 거의 절반 이상이 침수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2030년 이후에 달이 최대로 가까워지는 10년을 2030에서 2040년 사이에는 달이 최대로 가까워지거든요. 네. 지금은 달이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예요. 지금도 달이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 강원도 동해안 해안에 82%가 다 침수됐어요, 지금. 현재도 지금 모래 다 없어지고. 현재도 그런 상태인데 얼마나 기상이변이 심합니까? 그래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니즈는 올라갔는데 준비는 안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친환경 신재생 하자고 했는데 막상 친환경 신재생 하려고 하니까 전기가 모자라는 거죠. 탄소를 안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지금 서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풍력발전소 갑자기 바람 안 불어버리니까 전기 에너지 대란 나가지고 정말 러시아 싫어하는데 러시아한테 진짜 굽신굽신해서 겨우 지금 천연가스 얻었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소비량 증가, 지금 소비량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다 보니까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시작됐고 여기에서 다시 곡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제가 지난주 곡물가 상승 불러올 수 있다 해서 얘기 드린 남해화학 급등했죠.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갑자기 확 떴어요. 왜냐? 중국에서 비료 생산 멈춰라. 왜냐면 비료 생산하려면 또 에너지 써야 되니까. 잠깐만 멈추고 있어, 비료 생산. 그랬더니 또 비료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곡물 생산량 줄고 곡물 생산량 줄어들면 향후 어떻게 됩니까? 곡물가 다시 올라가요 또. 그러니까 계속 이 악순환에 현재 접어든 상태입니다. 미 연준이 이렇게 얘기했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저는 이게 일시적일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웬만큼 이게 진행되지 않고서는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국내 증시에서 물류 대란이라고 일어나는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을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해외 증시 상황도 알아봐야겠죠. 뉴욕 증시가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실적에 모든 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도 급등하면서 확실히 리스크온 심리가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좀 눈여겨봐야 될 이 주식의 주요 섹터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섹터보다는 일단 실적 발표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주 계속 발표 이어지고 있는 대형 기업들 그리고 금융주 다 할 것 없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발표 이후에서도 꾸준히 상승세 보여주다가 어제 목요일 기준으로 또다시 한번 4%대 또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그 부분이 계속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 좀 섹터로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에너지, 원유 이쪽 관련, 원자재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고요. 뭐 기업 같은 경우는
엑손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기업들을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격 자체가 연말까지도 꾸준히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저는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연말 좀 소비 시즌이 이제 좀 다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 시즌에 맞춰서 지금 계속 본부장님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공급망 쇼크 이런 내용들이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문제가 굉장히 커요. 저도 항상 방송 중에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같은 브리핑을 계속 얘기를 드렸었고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저도 똑같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원유 가격이 절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쇼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 자체는 지금 일단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19일에 일단 ETF가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요. 비트코인 선물 네. ETF가 상장을 했는데 벌써 지금 3거래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한 억만장자도 네. 본인이 이제 금이나 채권 같은 부분으로 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가는 것보다 나는 비트코인이 더 좋다라고 밝혀주고 있고 월가에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초 중순까지만 해도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뭐 제재라든지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긍정의 흐름으로 지금 많이 넘어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었을 때 ETF, 비트코인 ETF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포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수혜주나 이렇게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또 역시 코인 관련 결제 시스템인 뭐 페이팔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퀘어 같은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섹터 같은 거 코인 관련해서 페이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미국과 우리 국내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이 주말에만 방송이 되지만 데일리로도 시황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바로 종목이 하나 나갔었는데요. 이 종목이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까지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면 어떤 종목들을 더 받아보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아니라면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팍스TV 한밤주제배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다음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요. 일단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고를 드렸었죠. 드디어 이번 주부터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5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한밤투자백배 제5회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인데요. 최근 급락했던 증시 그리고 변동성이 높은 증시에서 우리가 해지 매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투자가 더 빛이 났던 것 같은데 자세한 투자 대회 안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투자대회를 저희가 이 방송을 보시고 그 다음 한 이틀 뒤 월요일 날 바로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네. 투자대회 스타트를 하는데 참가자 접수 기간부터 먼저 얘기 드릴게요. 저희가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12월 20 이제 방송 녹화하고 있는 22일이고요. 이제 23일, 뭐 24일 뭐 이렇게 계속 볼 텐데 22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제가 접수를 받습니다. 참가 숫자에 따라서 접수 기간을 좀 연장할 수도 있고요. 단 무료 교육 기간이 우리가 10월 25일에서 29일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무료로 국내 선물, 해외 선물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참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나는 뭐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으면 지난번 하락장 오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지난 하락장에서 칼리 전문가님이 얼마나 수익을 많이 냈습니까? 네. 그거였으니까 지금 다 버티고 있는 거고 다 지금 여기서 다 더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건데 이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투자를 잘 모르시고 하셔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ETF, ETN도요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파생 상품이에요. ETF, ETN도. 그리고 ETF, ETN 공부를 하려면은 당연히 무료 교육 들으셔야 돼요. 무료 교육이잖아요. 저희가 뭐 여기다가 유료로도 아니고 무료로 다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월 25일에서 29일 날 무료 교육을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회 기간은 10월 25일에서 11월 19일입니다. 대회 참가를 하시면요. 무료 교육만 29일까지 받는 게 아니라 대회 기간 내내 칼리 전문가님의 실시간 리딩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진입청산 같이 해보시면서 반드시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정확히 배워놔야 다음에 또 하락장 또 나오면 미리 대비가 다 가능해요. 다 미리 대비가 가능합니다. 자, 반등 나올 때 제일 허탈한 게 내 종목 물려있는데 못 빠져나와서 현금 없어가지고 추가 매수 못해서 반등 나왔는데 못 빠져나오고 추가로 지하실로 계속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밀렸다가 반등 요거밖에 안 나와서 여기서 예전에 추가 매수 여기서 했으면 이 정도 반등 나왔으면 다 나왔을 텐데 이 추가 매수 돈 없어가지고 추가 매수 못 해가지고 여기서 또 지하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되시려면 국내에서 해외에서 모의 투자를 같이 병행하셔야 밀렸을 때 파생 상품에서 매도한 수익을 추가 매수로 주식으로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걸 좀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1등 상품은 2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드립니다. 2등은 130만 원, 3등은 100만 원입니다. 자, 참가자 저는 해외 선물 ETF, ETN 무료 교육 진행하고요. 해외 선물 실시간 리딩 방송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참가 방법은요. 노란쪽 메신저 현재 오픈 채팅방 오른쪽 보면은 QR 코드 저기 있죠. 반드시 다 빨리 찍고 들어오시고요. 오픈 채팅방 찾아오시면은 프로필 설정하고 투자대회 공지 참가 신청 댓글 또는 채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지사항에 떠 있어요. 이거 내용이 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보시면 참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생 상품 기초교육, 심화교육 진행하고요. 칼리 전문가님이 쌍방향 소통 트레이딩 진행합니다. 그리고 단 1달러라도 여러분이 모의 투자로 수익을 내잖아요. 제가 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해 드릴게요. 네, 단 1달러라도 1달러. ETF 국내 선물도 있으니까 단 1원도 괜찮아요. 네. 단 1원도 괜찮으니까 단 1원이라도 수익 나면 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해 드린다. 모의 투자입니다. 참고로 얘기 드리는데 모의 투자. 여러분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설명 들으셨죠? 이 모의 투자 대회입니다. 우리 실제 돈으로도 하는 것도 아닌데 1원이라도 수익이 나며 50만 원 상당의 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이 참여를 가능하니까요. 자, 노란톡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QR코드 갖다 대고 입장하신다면 해외 이 선물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기초적인 동영상 강의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칼리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매매를 해서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함께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 대회 안내를 한번 받아봤으니까요. 해외 주식, 해외 선물에 투자하는 팁도 중요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해외 주식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 굉장히 많은데 일단 추세랑 그리고 현재 지수가 반등을 하는 타이밍이 어디였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수를 체크를 해야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빠른 선물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지수의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해외 주식은 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는데 이 저점에서 어떤 종목, 그렇죠? 우량 종목을 샀었을 때 추세 전환을 같이 보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단 해외 선물 팁으로 일단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정말 그러니까 제가 크게 손실을 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추세나 이런 부분들은 다 맞췄습니다. 네. 방향성이나 그리고 새벽까지 어디까지 터치를 할 것이고 어떻게 내릴 것이다 이런 부분 다 하지만 제가 리딩하는 그 시간대는 그게 출연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량이 받쳐주지만 계속 흔드는 장세라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게 좀 거래량이 빠지면서 안 움직이는 흐름. 약간 이번 주가 좀 그렇게 변동성이 항생이나 나스닥 쪽에 좀 많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아무것도 안 하냐? 라고 했었을 때 일단 가장 필요한 거는 이렇게 좀 당할 수도 있어요. 저도 갑자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바로 캐치 못하고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멘탈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이에요. 일단 여기서 멘탈이 회복이 안 되면 네.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한 계약하던 거 두 계약하고 두 계약하던 거 세 계약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물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손실을 복구해야지 하는데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바뀌어요. 결국에. 그래서 아까도 이제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네. 파이팅 한 번씩 다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다시 한번 지난 시장 자체를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오답노트라는 걸 하죠. 그럼요. 이 시장에서도 오답노트를 하면서 아 그래 이렇게 좀 변동성이 낮고 거래량이 좀 줄 수도 있어. 이번 한 주가 약간 이런 추세로 좀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제가 직접적으로 좀 도와드립니다. 계속 저 역시도 좀 보수적인 부분으로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천천히 들어갈 자리 조금 한 번 더 고민해서 들어가면서 그런 자리값들을 좀 설명을 해주면서 이번 주에 좀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래서 교육 시간이 좀 길었어요. 네. 길었었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계속적으로 이거 영상으로 또 편집해서 계속 올려달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와 함께 하시면 저만의 매매 팁이 정말 고스란히 녹아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 부분을 배우셔야 지금 계속 본부장이 얘기하고 계시는 하락장일 때 제가 하락장일 때 정말 하락장일 때는 국내 선물, 항생 넣을 때마다 다 수익이에요. 왜냐하면 하락장일 때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는지도 정확하게 제가 같이 설명드릴 테니까 꼭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화이팅을 외쳐주셨는데요. 자, 그래도 10월달 전체적인 수익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쨌든 수익 구간인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그렇죠. 이번 한 주는 그래도 조금 흔들린 장이었지만 우리가 멘탈을 좀 관리를 하면서 이 오답 노트처럼 지난 시장을 점검해 보는 것도 참 좋은 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해외 선물 관련해서 우리 혜린이 분들 어떻게 실전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참 궁금하시죠?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일단 두 계약 가져가 볼게요. 스위칭 자리는 두 계약까지 가져가면서 한 600불 정도 손절이니까 여기 일단 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3자리 스위칭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계약 거셔야 돼요. 그래야 한 자리 청산이고 두 자리는 매수 스위칭. 자, 체결. 자, 스위칭. 자, 15,000 94.75 매수 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값 스위칭 가져왔고요. 결국에 들어 올리죠. 자, 일단 400불 대 500불 대 좋습니다. 자, 600불 대 손절 봤으니까 최소 800불 이상 좀 가져가야 되겠죠. 자, 600불 좋습니다. 일단 600불 확보죠. 650불 최소 800불 가져간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 여기서 힘 빠져주나 한 번 더 돌파 자리값 나와주냐 도전 자리입니다. 자, 전고 돌파하면서 700불 돌파. 자, 일단 104.75자리 값 104.75자리 값 여기서 일단은 월청대기 보는 거예요.
자, 400불 확보 보면서 더 끌고 가는 겁니다. 자, 25포인트만 가져가면 되겠죠. 자, 119. 자, 119. 120짜리 값 월청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1000불 월청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4초. 힘 빠져주는 타이밍이니까 이렇게 걸어놔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10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매수세 나쁘지 않고요. 자, 지금 좀 더. 결국에는 올라갈 거면서 지금 하는 움직임이죠. 자, 15,358 자리값에서 일단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고점은 돌파는 해주지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돌파 매수로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장세 흐름이긴 합니다. 자, 오문 기준으로 지금 좀 5일선 이탈 전까지만 좀 체크해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전고 허들을 넘었고, 그쵸? 아이고. 전고 허들 넘었고, 그쵸? 중심값에서 한 번 더, 그쵸? 반파동 지지 이후에 나와주는 추세니까 시간값이 좀 더 걸리더라도 얘는 계속 매수세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값이죠. 힘 자체가 지금 일단은 계속 윗골이 잡히면서 조금 꺼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 40초 374 27 자, 374 구간대에서 자, 지금은 일단 좀 중요한 타이밍 300불. 자,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0불 때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생각했던 자리값 조금 더 밀어줬기 때문에 300불로 지금 마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체결 395.25 체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5,395 0.25 체결. 얘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나스닥 차트 좀 많이 보면 아는데, 그쵸? 이렇게 해서 중심값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값 없이 넘어가면 재차 상승 파동일 가능성이 있고,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볼 곳이, 그쵸? 전고 돌파 자리값이니까. 자, 399 이런 게 이제 좀 라운드 피겨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제 돌파 못 해주고 이렇게 하면 심리가 여기서 이제 매도 아니면 이 전까지만 딱 걸어놓고, 그쵸? 한 틱 차로 걸어놓고 청산 자리를 보면서 여기서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 포지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싸움을 보고 안착을 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목표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라인대 고점 터치하기 전까지는 계속 포지션 홀딩 보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보실 분들은, 그쵸? 채널 유지되는 상황에서 상단선 고점 터치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포지션 홀딩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탈 나와줬죠. 자, 시간과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매매 복귀도 한번 해봐야겠죠. 나스닥 상품으로만 거래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스위칭 타이밍을 좀 잘 봤던 구간 하이라이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한 계약으로 먼저 넣었었는데 어쨌든 제가 가는 방향이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안 따라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뭐 하루 종일 1시간, 2시간 계속 볼 자리는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특정 자리값 이탈하면서 이 이상 넘어갔었을 때 컷을 보냐 아니면 스위칭을 하냐. 네. 매도로 들어갔는데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매수로 스위칭을 하는데 이 스위칭 방식을 저는 최근에 조금 고수했던 게 한 계약일 때 이제 두 계약으로 스위칭을 해서 조금 더 과감성을 좀 늘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딱 두 계약으로 1000불 수익 나는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네.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첫 번째 영상 나오고 나서 사실 그 뒤에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손실이 나고 이번 시장이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계약으로 조금 다시 리스크 좀 줄이면서
그냥 시장 대응 자체를 좀 천천히 봐오면서 약수익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갔던 나머지 움직임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약수익이어도 일단 수익 구간 챙기고 어제자 정말 아쉬웠어요. 영상에서 결국에는 450, 480 찍는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원래 10시 반 나스닥 매매 템포에서 좀 나올 수 없는 변동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분 정도 거래를 하면 위든 아래든 했을 때 5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정도 움직여주는 게 일반적인 시간대인데 뭐 맥시멈 봤었을 때 30포인트 내외로 움직이니까 수익이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 변동성에 한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레일링을 보여드렸으니까 매매 지금 하이라이트 한번 참고해 보시고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실시간 리딩을 이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혜린이 분들을 위해서 무료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시간 리딩 그리고 해외 선물, 국내 주식 모두 해외 주식까지 모두 종목 선물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 4가지 선물 모두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휴대폰 카메라 켜주시고 이거 갖다 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질문입니다.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도 세워봐야 될 텐데 이번 주 5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코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번 주에는 거의 다 맞췄어요. 예, 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전략을 한번 미리 세워보고요. 그 전략대로 물론 가지는 않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그 전략대로 가지기는 쉽진 않죠. 왜냐하면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은 제가 얘기 드리는 전략은 이게 추세 전략이고 그 다음에 네. 스윙 전략, 그 다음에 중기 스윙 전략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시장의 방향성을 뭐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매일매일 트레이딩하는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약간 스캘핑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대로 추세대로 거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 방향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자, 제가 지난주에 단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아요. 항상 제가 여기다 글자를 써놓고 그걸 그 다음 주에 또 검증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79.70을 터치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상승 대응한다. 지난주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79.70이면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터치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하고 그대로 상승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상승 대응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은 뭐냐? 전 79달러, 80달러 한번 깰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79달러까지 일단 조정 후에 재차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크루드 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천연가스가 좀 그나마 풀렸어요. 네. 수급이 좀 풀렸어요. 러시아가 웬일인가 싶어요. 러시아가 돈이 많이 부족하나? 일단 러시아가 천연가스 비쌀 때 좀 많이 팔아먹자 뭐 이런 느낌인가요? 일단 천연가스 생산량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 천연가스가 좀 생산량이 좀 늘어나니까 크루드 오일 자체가 오일 자체에 오일 자체 수요가 좀 줄었겠죠. 천연가스가 모자라서 석유를 떼고 있었는데 석탄과 천연가스가 모자랐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이제 당분간 좀 약간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요. 하지만 이 공급 대란은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크루드 오일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단기 눌림목 구간을 좀 한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갈 것 같고요. 단기 눌림목을 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천연가스도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볼 건데 천연가스가 이래요. 지금 현재 천연가스랑 그 에너지 관련 원자재들은 사실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천연가스가 고점 한번 찍고 나서 지금 살짝 좀 조정 받았죠. 네. 조정 받아서 조금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지금 밑골이 달리면서 지지라인이 상당히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반면에 금속은 비철금속하고 금속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구리하고 아연, 뭐 망간부터 해가지고 지금 나머지 또 원자재 다 오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연료가 없으니 생산을 못하죠. 그러니까 철을 빼려면 아연을 빼려면 열로 그걸 녹여가지고 빼야 되는데 네. 열로 녹이려면 석유랑 석탄, 천연가스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또 모자른 거예요. 또 모자르니까 또 원자재 가격이 또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추럴 가스는 현재 지금 좀 약간 하방에서 약간 지지받고 있는 그런 형태다. 네. 그런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일과 천연가스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칼리 전문가님은 오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저 역시도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 지난주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이 컸었다. 어쨌든 횡보 파동을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시금 계속적으로 그냥 5일선 이탈 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간대 제가 지금 실제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시간대랑 봤었을 때는 지금 등락폭이나 하락폭, 상승폭이 굉장히 커요. 이러다가 지금 현재 저는 21선 라인대를 일봉상 좀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79까지도 한번 눌림 자리가 올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한 번에 이게 가격 조정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값이거든요. 기간값 조정이라고 제가 예상했던 지난주가 사실상 그렇게 틀리진 않았는데 어쨌든 횡보 파동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일단 저는 79 이 초반 21선 자리 값을 일단 강하게 눌러준 다음에 V자 반등으로 한번 쳤을 때 다음 주 이게 눌러주는 타이밍이 금요일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마감 때.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마감 보시는 시간대에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이 자리값이 좀 월요일 자리값에서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음 주 추세 자체가 저는 86까지 고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치는 매수세 힘 자체를 좀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도 본부장님과 조금 비슷한 의견인 것 같네요. 일단 79달러에서 눌림목 받을 수가 있고요.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일을 알아봤으니까 다음은 골드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소금 골드. 자, 골드는 제가 1810달러까지 반등한다. 그 박스권이다. 이렇게 했는데 반등은 나왔는데 1810달러까지는 못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적중인데 좀 써놓을게요. 네. 절반 이상 적중. 절반 이상 적중으로. 네, 그래서 저는 추세적으로 좀 더 1810달러까지 도달 후에 1770달러까지 박스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자재가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는데 달러도 올랐는데 원자재가도 같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의 힘이 좀 약해지고 그러면서 달러의 영향력이 좀 강해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는 좋습니다. 지수는 좋아서 나스닥이나 상승세 지금 실적 발표 때가 괜찮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려면 원래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죽는 소리 많이 하거든요. 아, 안 좋아. 실적 안 좋은 것 같아. 실적 별로인 것 같아서 눈높이를 되게 낮춰놓습니다. 눈높이를 확 낮춰놓고 실적은 서프라이즈네. 잘 나왔네. 우리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 지수.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하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달러가 좀 잠시 좀 강세를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럼 이제 골드가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반등을 크게 안 본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너무 잘 가요. 그래서 비트코인 쪽으로 좀 자금 좀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등이 그리 세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자금이 좀 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요. 골드는 지금 당분간은 그렇게 많이 올라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칼린 전문가님의 골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일단 지난주 차트랑 똑같아요. 왜냐면 아직 이탈 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하모니 패턴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1900 초반대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라색 선, 그렇죠? 위아래 아직 수렴 형태를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난주에 일단 1800대 강하게 한번 돌파를 해줬지만 정말 크게 음봉 한번 나와주면서 이 음봉 한번 나와줬던 이 자리값을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위로 쳤다가도 금방 내려오고 치다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힘이 굉장히 받쳐주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이번 주를 좀 골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값이 또다시 이 수렴 형태를 깨려고 하는 고점 부근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근데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좀 바라보는 게 비트코인 ETF 성장했고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는 거를 이제는 비트코인이 채권이나 아까도 설명드렸던 금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더 선호되는 현상으로 쏠리고 금 자체가 소외를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자체는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줄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지금 계속 힘을 잃고 좀 떨어져 주는 차트의 흐름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1800을 돌파하면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다음 주까지 1800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현재 1780대 라인대에서도 400T가량 눌러주는 1740터치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매도 방향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네. 대신에 조건은 1800 돌파를 하냐 못하냐
1800이 중요한 기준선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1800을 돌파한다면 강한 상승이 나와줄 것이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또 변동성이 강했던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제가 얘기 드린 게 제가 지금 거의 다 맞췄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반등 15,500포인트까지 라고 오. 지난주에 얘기를 정확히 이렇게 해드렸죠. 그리고 실적 시즌 모멘텀 때문에 갈 거다. 정확히 맞췄어요. 실적 모멘텀 때문에 15,500까지 반등이다 라고 했는데 힘이 약간 모자라가지고 15,400, 500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근처로 가긴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적중이죠, 뭐 그렇죠? 예, 거의 적중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단기 15,600 왜냐하면 지금 다우랑 S&P가 시고가거든요. 네. 그럼 나스닥도 한 번은 시고가는 한번 보여줘야 그 삼형제가 맞지. 혼자 안 가면 또 나스닥 서운해하잖아요. 그래서 네. 나스닥도 한번 신고가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단기 15,600까지 도달 후에 15,325포인트 조정 박스권을 흐르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다음 주 실적 발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기술주, 기대가 테크주가 되네요. 다 다음 주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아마 나스닥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5,600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에는 조정을 받으면서 좀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칼리 전문가님께서 뭐 전략, 이 영상에서도 보여주셨던 나스닥, 이번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나스닥은 지난주에도 저도 또 차트를 계속 고정적으로 다 만들어질 정도로 뭐 깨고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똑같이 지금 차트를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지금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하모닉 패턴을 지금 좀 유지를 하면서 저 역시 본부장님은 15,500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15,550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져 있는 거고 결국에 지금 제가 음영으로 지금 나비 모양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차트상으로. 거기에서 이제 오른쪽 최상단 고점 꼭대기까지 간다예요. 그래서 그 추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값을 위에 보시면 마디선으로 제가 검은색으로 세 개로 해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각각의 이게 검산하는 작업이에요. 이 자리값에 대해서 갈 수 있는지. 각각의 세 가지 검산 작업을 펼쳐서 나와준 자리값인데 최대 맥시멈 지금 보신다라고 보면 15,660대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상승폭까지는 예측은 했지만 정확하게 최고점까지 터치를 못 해줬던 건 조금 아쉬워요. 근데 그거는 지난주 방송 때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노란 톡방에 매일매일 올려드리죠. 타점이나 시황이나 이렇게 오늘자 고점 저점 그리고 대응할 자리값들도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자리값이나 이렇게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해봤을 때는 그렇죠. 지금 이 고점이나 어제자도 정확하게 좀 맞췄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일단은 15,660 아니면 600 정도 터치 이후에 다음 주 단기간에 급등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정이 필요하겠죠. 네.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 조정 자리값은 저는 지금 15,200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5,600, 15,660까지 본부장님과 단기간 급등은 좀 예상을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 빠르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유로 FX가 남았을까요? 네, 유로FX. 자, 틀렸을 때는 시간 없어서 못하고. 네. 맞으니까 하네요. 기분 좋습니다. 일단 네. 반등 구간 1.17055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절반 적중. 다 1.17000도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했지만 거의 보합권이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요. 네. 1.1705를 반드시 좀 갈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 FX는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르겠다라는 전망 주셨고요. 자, 그럼 구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도 저도 계속 지금 한 2주 연속 얘기를 못 해드렸던 것 그렇죠. 같은데 정말 잘 맞췄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거의 승률 100%라고 정말 자신이 있을 정도로 차트 패턴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가장 최근 방송에 나오면은 저는 방송에 나올 때는 항상 맞추고 네. 안 나오면 틀렸는데. 저는 계속 거의 지금 100%로 저랑 이제 같이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아세요. 제가 이거를 장난을 안 치죠. 보통 계속 만들어 놓은 거고 어디까지 정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어제랑 그저께 이제 4.7 이상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보신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때 좀 굉장히 좋아요. 구리 자체가. 근데 티카치가 너무 세다 보니까 하실 분들만 권장을 드리는데 4.7에서 저는 4.5까지 낙폭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0.2잖아요. 0.2만 해도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한 계약 기준으로. 네.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낼 수 있는 자리값이고 이 부분들은 이제 다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만큼 낙폭을 보여줬고요. 지금 별표를 쳐놓은 자리 있잖아요. 제일 고점에서부터 별표 친 자리가 첫 번째 타겟 프라이스, 타겟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제가 다음 주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4.3 정도까지 낙폭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가 투자 상품별로 전략을 다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모의 투자 대회 마지막 이제 신청을 하실 분들은 이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밤 주제배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